갑자기 귀가 멍해져서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을 때 사실은 급성 저음역 난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돌발성 난청으로 설명을 듣는 일이 많지만 돌발성 난청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청각 기능이 나빠지지만 돌발성 난청과는 여러모로 다른 급성 저음역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귀가 멍해져서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을 때 사실은 급성 저음역 난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은 청각의 가청 범위 중 500Hz 이하의 낮은 음에 해당하는 저음역대의 청각이 갑자기 나빠지는 병입니다. 흔히 돌발성 난청으로 설명을 듣는 일이 많지만 돌발성 난청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저음역 난청이 생긴 경우라면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이 생기면 귀가 먹먹해집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며 귀에 뭔가 씌워진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음의 청각만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모호한 멍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가청 범위의 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각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때 검사를 받아 병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급성 저음역 난청의 경우는 씻다가 물이 들어갔다고 여기거나 감기나 비염 때문에 귀가 일시적으로 멍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방치하고 지내다가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먹먹한 증상과 함께 주변 소리가 울리거나 겹쳐서 들리거나 우웅 소리와 같은 저음 위주의 이명이 동반된다면 검사를 통해 청각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이 되려면 청각검사 주파수들 중 3개의 연속한 주파수에서 모두 30dB 이상의 청각 저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인 경우는 낮은 음인 125에서 500Hz의 청각이 정상귀와 비교해서 떨어져 있지만 청각 저하의 정도가 돌발성 난청의 진단 기준인 30dB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5, 250, 500Hz의 3개의 주파수가 모두 20에서 25dB 정도로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 또는 2개의 주파수의 청각은 30dB 이상으로 나빠졌지만 3개의 주파수 모두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 저하의 정도가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보다는 덜하지만 청각 기능은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맞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쨌든 돌발성 난청은 아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과 똑같은 설명과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과 돌발성 난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복률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치료를 열심히 받더라도 청각이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한 달 이후에는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급성 저음역 난청은 2주 이내에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70에서 80%로 돌발성 난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성 저음역 난청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의 힘든 치료들이나 나쁜 경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은 전반적으로 돌발성 난청보다 치료가 잘 되지만 때때로 청각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기도 합니다. 10명 중 한두 명 정도에서 귀가 먹먹했다 나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청각검사 결과도 회복되었다가 다시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런 청각이 오락가락하는 변동성이 몇 주 또는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청각이 한번 떨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든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든지 하는 둘 중 하나인 돌발성 난청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급성 저음역 난청인 경우에는 치료가 많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잘 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환자는 차후에 다시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1년 이내에 10명 중에 2~3명, 5년 이내에 10명 중에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다시 급성 저음역 난청이 발생합니다. 다시 발생한 급성 저음역 난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치료로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급성 저음역 난청 환자에서 나중에 메니에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이 청각 기능의 변동성이 자꾸 반복되다가 결국 어지럼까지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메니에르 병이 되면 훨씬 힘든 증상이 이어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으로의 진행은 급성 저음역 난청의 가장 안 좋은 경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있던 전체 환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10% 정도에서만 메니에르 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두 번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있었다고 무조건 메니에르 병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정신경염이나 급성 안면마비와 같이 급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신경기능의 염증으로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에서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반면에 급성 저음형 난청의 경우에는 저음 위주의 청각저하, 청각의 변동성, 일부 환자에서의 메니에르병으로의 진행 등을 고려했을 때 메니에르병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로이드 약물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절대적이지 않고 이뇨제나 메네스전과 같이 메니에르병에 사용하는 치료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급성 저음형 난청은 돌발성 난청과는 많은 부분 다른 질환입니다.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과 동일한 치료를 한다면 너무 과도한 치료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각 변동성을 동반하는 경우와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 접근이 필요하고 메니에르병으로의 이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급성 저음형 난청에 대해 돌발성 난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